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감정, 그것에 이제 안과 밖에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아보겠다라는 제목의 유닛 4 리딩 패시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감정이라고 제목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앵거라고 하는 감정이 꽤나 우리가 되게 정말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감정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는 뭐 감정의 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글에서 어떤 식으로 얘를 소개를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대요.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죠. 나도 화나본 적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는 바로 예시를 들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화를 경험하는가. 슈퍼마켓에서 줄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껴들어. 새치기 하는 거야. 그러면 믿었던 친구가 내 뒤에서 내 흉을 봐. 아니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반 애들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막 조롱을 해. 화나죠, 당연히. 그리고 all of these things 위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can trigger responses from mild irritation and frustration to rage 라고 해서 가벼운 짜증서부터 약간의 당황 아니면 좌절감 그리고 rage 이것도 외운다는죠. 경로, 분노까지 어떤 responses 반응들을 트리거, 유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 꽤 한 중간까지 왔는데요. 계속 앵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단의 키워드는 앵거로 한정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화라고 하는 감정을 경험을 한다 해서 첫 번째 문장을 또 토비 센텐스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에요. Often thought of as a negative emotion. 뒤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Anger can also motivate us to fix problems in ou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n society at large. 보통 네거티브 이모션,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 앤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모티베이트, 우리를 동기를 준대요. 우리한테 동기를 주어서 투부정사를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어 때문에 어떤 애들이 투부정사 하게 되는 거니 오형식 문장으로 볼 수 있겠고요. 화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고치게 만든다. 이거 고쳐야 되겠네.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네. 가벼운 짜증서부터 좌절감, 경로 이런 반응들 때문이겠죠. 문제는 인간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크게 봤을 땐 사회 전체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럼 왜 사회까지 가야 돼? 라고 생각이 들 테니 그 아래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essentially the knowledge,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아는 것인데요. 뭘 아냐면 무언가가 어느 정도는 잘못됐다 또는 unjust, 정의롭지 않다라는 걸 안다라는 게 본질이랍니다.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정의롭지 않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겠네, 이대로 냅두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 그래서 major events in social progress, 프로그레스,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 진보라고 했었죠. 사회적 진보 안에 있는 주요 사건들. 그러면 사회적 진보 안에 사건이 있다라는 건 사회적 진보라고 하는 큰 어떤 변화의 흐름 그 안에서 있는 큰 사건들이죠. 그러면 사회적 진보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했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뭐가 있지 싶을 거예요. 서치에서로 예시를 들어요. 유니버설 서프레이지나 디세그리게이션이 뭔 단어인지는 모르더라도 사회 진보를 위한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사건들 중에 하나 둘로 보면 되겠죠. 사회적 진보의 예시들이에요. 얘네들이 are basically the product of collective anger. 콜렉티브는 지난번에 그 설탕할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집단적인 이라는 뜻이랑 집단적 분노의 product. 이거는 뭔가를 생산하는 거니까 생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산물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원인이 되어서 집단 분노든 개인의 분노든 원인이 되어서 감정, 가벼운 짜증, 좌절감, 경로 이런 것서부터
사회적인 변화, 사건까지 좀 큰 것과 같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랫부분에서는 여기요. trigger responses. 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앵거라고 하는 게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들이 생긴다. 그 반응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초반에 좀 몰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분노의 보편성, everyone 다 경험을 한다고. 그리고 얘가 가벼운 짜증 이런 건 좀 안 좋은 얘기죠. 하지만 사회적 진보 이거는 좋은 얘기죠. 그래서 장단점까지 한두 문장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 문단이었습니다. 아직 인트로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할 건지는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분노라는 걸 경험한다? 이거는 거의 배경 지식 정도죠. 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한 문장을 좀 보려고 해요. 약간 해석도 물어보고요. 그 여섯 번째 줄인가요? 그 다른 색깔 펜으로 이 오픈으로 시작하는 부분부터요. 이모션 지나서 그 in society at large까지 요 한 문장을 밑줄을 그어주세요. 지금 motivate를 오형식 동사로 해서 anger부터 주어가 있는 주절이라는 거는 이미 표시를 해놨는데 그 앞에 있는 open thought 얘의 어떤 구조라든지 쓰임을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open부터요. 여기 이모션까지만 해석을 아래에다가 써주세요. 모르는 단어 하나 없어요. open, thought, as, negative, emotion 모르는 단어 하나 없죠. 이 부분만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글로 적어주십시오. 네, 같이 볼게요. 요거를 대략 알겠는데 한글로 내가 쓰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을 좀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옆이나 위쪽에다가 써주시면 되겠고요.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주어가 A를 B로 생각하다. 그래서 think of A as B 이제 이런 형태로 쓰는데요. 문제는 think라는 형태도 아니고요. 과거 시제를 쓸 만한 문장도 아니고요. 심지어 thought 앞에 주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open thought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무슨 구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분사구문. thought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사 구문으로 봐야 하고요. 분사 구문의 해석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주절의 주어 파악이요. 왜냐하면 주절의 주어랑 같기 때문에 분사 구문의 주어를 안 쓴 거잖아요. 주절 주어를 주어로 해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앵거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앵거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라 과거 분사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think of 뒤에 있던 as가 앵거였던 거. 근데 수동태니까 저 앞으로 가서 사라져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주 생각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주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왜냐면 앞에까지 안 좋은 얘기 했으니까 mild irritation부터 rage까지. 하지만 얘가 우리한테 문제를 해결할 어떤 동기를 주기도 하더라라고 긍정적인 얘기로 내용 흐름을 바꾸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문장의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면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단어를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방금 같은 경우는 단어는 아는데 think of ASB 같은 표현이나 분사구문 같은 문법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분사구문인 건 알겠는데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약간의 독해력. 그럼 얘는 독서로 해결해야 되겠죠. 자기가 어떤 수준에서 해석이 안 되는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1문단은 일단 이걸로 보고요.
네, 이번 문단 시작하기 전에 이번 문제에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갑자기 fear라는 단어가 초반에 등장합니다. 우리 1번 문단까지만 해도 anger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 갑자기 fear? 그렇다는 건 이 문장 들어가기 전에 fear가 언급이 돼야죠. anger하고 관련해서 fear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다음에 fear가 우리의 생존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야 우리가 cognitive capacity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답니다. capacity도 우리 월요일에 외운 단어죠. 준엽인 이거 알겠다. capacity 뜻이 뭐예요? 수용력, 능력, 용량 막 이런 거요. 그러면 cognitive capacity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지 능력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뇌를 써가지고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요. for more complex emotions 하니까 더 복잡한 감정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낸 거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more complex emotion이 뭘까? 앵거지 않을까? 일단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ognitive capacity가 인지 능력이라고 했는데 인지 능력이 뭐야? 이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이 문장 뒤에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cognitive capacity란 말 어려우니까. 그럼 정리. 요 문장 들어가려면 앞에 fear 얘기 나와야 되고 뒤에는 이 인지 능력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 그 중간에다가 낑기면 되겠죠? 2번 문단으로 올게요. 네, 그렇다면 fear가 아직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답이 A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제끼고 갈 수 있어요. There is a darker side to anger as well. 위에서 집단 분노 때문에 사회적 진보가 있었다라고 장점 얘기하면서 끝났더니 이번 문단에서 아니야 어두운 측면도 있어 그러면서 다시 단점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문단에서는 이게 키워드라는 거죠. 다크 사이트 앵거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네 여기가 커피 센텐스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이번 문단에서는 분노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fear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답은 B도 아니라는 거. Biological speaking, 그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anger is very similar to another emotion, fear. 분노라고 하는 것은 fear라고 하는 또 다른 감정과 굉장히 유사하답니다. 그러면 fear라는 말이 언급이 됐으니 C는 일단 정답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fear를 그냥 또 다른 감정이 아니라 more primordial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단어를 미리 써놔서 뜻을 알죠.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 보는 입장이라면 이게 뭐야 했을 겁니다. 그럼 primordial이 뭔지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줘야 돼요. 왜냐면 어려운 단어잖아요. 설명해줄 겁니다. In fact, 실제로 fear라고 하는 것은 essentially the evolutionary predecessor to anger. 이게 primordial이랑 똑같은 말. evolution은 진화라는 얘기로 했었고요. predecessor는 pre, 얘가 미리라는 뜻이죠. before. 그러니까 먼저 나온 거. primordial이란 말 이해 못했을까봐 진화 측면에서 얘가 먼저 나온 거다라고 predecessor라는 표현으로 바꿔 써주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C에 무언가가 끼어들 수 없어요. primordial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낑기는 문장은 없습니다. 바로 연결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anger 훨씬 더 전에 fear라고 하는 감정이 있었다. 그런 다음에 뒤에 fear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루트인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와 같은 거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이후에야 롱기포니까 아주 후에야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서 as our brains developed, 우리의 두뇌가 또 발달을 하면서 we evolved the ability to think about our fear. The ability to think about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얘가 D문장에 들어갈 cognitive capacity. 이거를 아주 쉽게
바꾼 표현이겠네요.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다 성립하는 거죠. 앞에 fear 언급됐고 뒤에 cognitive capacity 설명하고 있고. 네, 어쨌든 그래서 fear가 있었고 그 이후에 anger라고 하는 감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뇌가 막 발달을 하면서 fear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이라는 거를 느끼지? 그러면서 assign blame, 탓을 to someone or something for causing the distress. distress 내가 능지처참 얘기했었거든요. 나를 다른 방향으로 쫙 찢는다고. 그 정도로 심한 어떤 신적 고통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다른 거에다가 비난을 하는 거, 그거를 가능하게 했다. 그렇다는 건 이 문단에서는요, 그 분노의 단점에 대해서, 다커사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어두운 점이죠, 어두운 점. fear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anger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디벨롭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순서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우리의 뇌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원인 돌리기를 할 수 있다고. 원인 돌리기 가능. 나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화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거에다가 표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아주 짧은 문단이지만 설명을 다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fear와 anger 이 두 가지 감정의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남 탓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거를 설명하는 문단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2번 문단에서 3번 문단을 넘어오면서 that is the essence of anger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that이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를 써서 2번 문단과 3번 문단을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2번 문단은 anger라고 하는 감정이 뭐가 시작이었고 그래서 어쩌니 저쩌니 해서 남 탓까지 한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의 에센스, 핵심이다.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그 핵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형광펜으로 바로 볼게요.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무언가가 잘못됐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at fault 잘못했다라는 걸 아는 것. 내 잘못 아니고 탓 졌다가 할 수 있어. 이거를 아는 것 자체가 분노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when we become angry, 우리가 화가 나면 our brain experiences something akin to the fight or flight instinct. 인스팅트는 본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의 두뇌에서 무언가를 경험하는데요. 어킨 비슷한 뭐 이런 말 써놨나요? 네, fight or flight 본능과 비슷한 무언가를 경험을 한답니다. 이 fight or flight instinct는 지난번에 앞에다 써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까먹었을까봐 옆에 한 번 더 해놨거든요. 요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포, 내가 곧 죽을지도 몰라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생존해야 되니까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그 활성화에 대비를 하기 위해 우리의 신체도 준비를 해요. 혈압 올라가고 심박수 막 뛰고 동공 커지고 온몸에 소름 돋고 이런 준비를 왜 하냐? 빨리 대응해서 한 대 내가 치던지 빨리 대응해서 튀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신체가 준비를 하는 거다. 그거를 fight or flight instinct라고 하는 건데 이 angry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뇌가 그거랑 비슷한 거를 느낀대요. 그러면 막 신체적으로 준비를 하겠죠. 빠르게 반응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킨이라는 단어 하나 좀 보고 갈게요. 킨에서 이 어라고 하는 애는 그 형용사 만들 때 붙어요. asleep, alike 했을 때 그런 어거든요. 그다음에 이 킨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친척이라는 뜻인데 친척이라고 하면 우리랑 어떻게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은 가깝다고는 안 하던데 애들이 별로 가깝지 않은데요 하던데 친하다에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피로 연결이 된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kin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렇게 관련이 돼 있다. 무언가가 비슷하다. 친척끼리면 뭐 얼굴도 지금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얘는 어킨이라는 말하고 킨십이란 단어가 특히 많이 쓰이고요. 킨십은 십이 relationship, friendship 할 때의 십이니까 친척 관계,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킨십이란 단어를 씁니다. 킨을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요 정도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알아두면 얘 뭐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뇌가 fight or flight instinct와 비슷한 거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이 fight or flight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chemicals, 우리 호르몬 얘기해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이나 뭐 아드레날린이나 노라드레날린이나 이런 화학 물질들이 flood the bloodstream, 블러드스트림은 피에 물 타고 물줄기처럼 흘러내리는 거, 전류. 우리의 피에 저런 화학 물질들이 flood 한대요. 여러분 플러드 원래 무슨 단어로 알고 있어요? 플러드 명사로 홍수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홍수예요. 그런데 지금 동사로 쓰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홍수가 닥치듯이 케미컬이 우리 피 안으로 쫙 퍼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화학물질이 분비된다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약간 덮치는 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나오는 거로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케미컬들이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특히 노라드레날린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 또 해줍니다. 이 세 가지와 같은 화학 물질들은 역할이 sharpen the senses, 우리의 감각들을 날카롭게, 그러니까 예민하게 만들고요. increase strength and endurance, 그 힘이나 endurance, 참을성 같은 것들을 올립니다. 그리고 lessen feelings of physical pain to prepare for a fight. 싸움에 대비를 하기 위해 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그 감각을 lessen, 줄여준대요. 왜 이런 거를 해야 될까? 한다면 여러분 싸울 때 감각이 예민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맞지 않겠어요? 그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내가 펀치를 날려야지 인내심 없이 날리다가 오히려 내가 말릴걸? 그래서 endurance, 뭐 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에 싸우는데 그 신체에 오는 그 고통을 내가 그대로 다 느껴. 그럼 아파서 못 싸우지 않겠어요? 근데 격투기 선수들 얘기하면은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죠? 경기를 하는 와중에는 그 고통을 잘 모르다가 끝나고 나서야 고통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싸울 때부터 아프면 아파 하다가 몰라 나 눈물 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쨌든 버텨야 되니까 싸움을 하는 와중에는 그런 통각 같은 것들이 좀 약화된다고. 이런 게 약간 본능이라는 이야기를 어쩌고 있습니다. 그럼 레슨이라는 단어도 하나 좀 볼게요. 얘가 레스죠. 비교급 만들 때 쓰는 거. 그래서 이런 형용사 뒤에다가 en 같은 거를 붙이면 동사가 돼요. 그래서 lessen, 줄어들게 만들다. strengthen, 힘이 세지게 만들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생김새가 요상한데 그러면 한번 뜯어봐요. 분명히 아는 형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단어를 좀 파악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body 1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질. 분노의 본질을 바디 1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전반적인 개념 설명하고 있었어요. 인트로에서는 분노라고 하는 게 이제 장단점이 있다, 뭐 어두운 점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안 좋은 이야기를 쭉 하면서도 얘가 본질적으로는 내 탓이 아니라 남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거의 전쟁과 같은 내 생존을 위한 싸움과 같은 그런 반응들을 일으킨다. 그런 이야기로 바디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야 5번. 네, 4번 문단은 이제 본질 이야기는 끝났고요. In the short term,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려나 봅니다. 그러면 단기간에는 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앵거라고 하는 어떤 원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결과 얘기를 한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할 수 있었냐면 1번 문단에 trigger responses, 어떤 반응들을 유발한다고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진보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랑 관련해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런 얘기가 4번 문단에 나오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문장과 또 연결이 돼요. 이런 과학적 반응들이 associated with anger, 분노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can actually have positive effect. 여기를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네요. 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화학적 반응, 아드레날린이나 뭐 테스토스테론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서 fight or flight 리스폰스와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angry people are better at decision making and analytical reasoning than their calm counterparts. 화가 난 사람들이 그들의 calm, 차분한 사람들보다 뭐를 더 잘했냐면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이요. 다음에 analytic, 분석적, reasoning, 추론 이런 것도 더 잘했대요. 근데 여러분 의사결정이나 분석적 추론이나 이거 뭐의 예시 같아요? 앞에 나온 것 중에. 네, 인지능력이요. 앞에서 인지능력 얘기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니티브를 예. 앞에서 앞으로 할 이야기를 다 해줬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알 수가 있죠. 초반에 그 이후에 전개할 내용들을 압축해서 일단은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바디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커그니티브 캐퍼시티가 물론 어려운 말이지만 일단 제시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의사결정, 분석적 추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화가 난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더 잘할까? 뭐 궁금하기는 한데 요 일반적인 현재 시제로 쓴 문장을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 연구 이야기로 또 뒷받침을 해줍니다. 연구에서 서브젝트 실험 대상이죠. 실험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뭐 기준은 잘 모르겠고 그냥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그리고 나서 그 리서처들이 then incited the members of one group to anger 했답니다. insight는 여러분이 월요일에 외웠던 recite하고 비슷한데요. recite가 뭐였죠? 네, 낭독한 암송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암송, 낭독이라는 거는 말하는 거잖아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사이트가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음에 이는 뭐 아니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다시 얘기를 하는 건 낭독하고 암독하는 건데요. 외워서 말하는 거. 인사이트라고 하면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람 마음으로 와서 이 자꾸 꼬시는 거야.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근데 이 상황에선 꼬셔가지고 방향성이 어디냐면요. to anger,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꼬셔서 좋은 거 하자가 아니라 야 화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자꾸. 연구원들이 그 두 그룹으로 나눈 데 중에 한 그룹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나게 자꾸 찌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기를 to distinguish between weak and strong arguments in college essays. 대학생들이 쓴 에세이에서 weak 그리고 strong arguments를 구분해내라고 요청을 해요. argument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주장이 강하고 약하고는 뭐로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 에세이를 왜 쓰죠? 독자를 뭐 하려고? 설득하려고. 독자를 설득하려고. 그렇다는 건 이 arguments가 설득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을 구분해내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 난 실험 대상들이 were better than the control group. 컨트롤 그룹 통제 집단이죠. 통제 집단보다 더 잘했대요. determining the strength of the argument. 그 설득력의 힘,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를 determine, 결정하는 것을 더 잘했대요. based on objective factors. based on은 무엇에 기반하여죠? 다음에 objective는 목표 대상,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인 얘기하는 거고요. 바뀌지 않는 거.
그래서 객관적인 요인들에 기반을 하여 그 설득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결정하는 걸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객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reputable sources,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이거는 믿을만하지라고 하는 출처에서 가지고 온 증거를 썼냐와 같은 그런 요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화가 난 사람들이 이거를 더 잘했답니다. 화가 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약간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 됐나 봐요. Several variations of this experiment. 똑같은 실험인데 좀 베리에이션을 줬대요. 뭐 에세이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cognitive capacity를 확인을 했겠죠. 그랬더니 produce similar results. 비슷한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또 어떤 작가가 얘기를 하기를 if you think about it,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there is an underlying logic. 그 아래에 깔려있는 어떤 논리가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래에 깔려있는 논리라는 건 전제라는 뜻이죠. 위 실험 결과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걔가 뭐냐? Anger is an emotion that demands a response. 1번 문단에서 했던 얘기 다시 얘기를 합니다. demands도 외운 단어죠? 뭐 하다. demand. 요구하다. 고마워요. So demands a response. 그 응답을 요구하는 감정인 거다. 1번 문단에서 했던 trigger responses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분노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화났어? 화났어. 너네가 뭔 말하는지 내가 다 할 거야. 왜 까져?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한 거다. 그게 기본 전제인 것이다. 그런데 가끔 그 리스폰스들이 harmful하거나 violent 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can be constructive, 건설적인 이란 뜻이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생산적인 것. 그래서 violent, 파괴적이고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건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했던 실험의 경우에는 a desire to find a solution by focusing on thinking analytically.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데에 집중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욕망. 화가 나니까 정신이 또렷해지고 그러니까 얘가 맞는지 틀린지 얘가 답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게 훨씬 더 쉬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무언가를 때려 부숴야지가 아니라 여기에 분석적 사고에 집중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반응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 실험의 마무리입니다. 그다음에 thinking analytically도 아까 그 인지 능력하고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cognitive capacity가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요 문단까지를 body 2로 정리할 수 있겠고 분노의 단기적 장점이죠. 화가 나고 아주 오랜 뒤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 순간 화가 났을 때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러면서 이제 인지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로 실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5번 문단을 읽는데 저 아믹달라나 프론탈 로브가 뭔지 알아요? 아니 근데 이게 한국말로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아니라 이름이죠. 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얘를 한국말로 가는 게 맞을까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는 한국말로 해봐야 별로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이름 그 자체로 가려고요. 그래서 토플을 풀 때든 아니면 그냥 독해 모의고사를 할 때든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못해도 한적에는 나올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보고서 당황하지 말고 얘 한국말 뜻을 내가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고유명사 취급하고 넘어가요. 특히 이런 뇌 얘기 나올 때, 신경계 얘기 나올 때 무슨 신경계라고 얘기해봤자 교감신경계가 뭔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친구 별로 없을걸? 그쵸? 그래서 그냥 뭔가 보다 시스템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뇌의 어떤 부분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얘를 내가 100% 지식을 다 흡수해야지 그런 목표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목표니까 이름은 이름대로 가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5번 문단은
이전에는 단기적인 얘기를 해줬으니 but in the long term 장기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 넘어옵니다. 그런데 but으로 연결을 했으니까요. 위에서 positive effect를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나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쁜 거를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고 devastating effect 거의 파괴적인 황폐화시키는 과 같은 식으로 좀 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피 샌데스도 바로 알 수 있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우리의 신체에 아주 파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우리 신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this isn't a problem. 그런데 이게 딱히 문제는 아니래요. 화를 장기적으로 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텐 문제가 아니래요. 왜냐면 the fight or flight response, 아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 신체가 준비하는 그 대비 과정이 is controlled by the amygdala. 요거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이래요. 도움이 되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건데 뭐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뇌의 요 부분이 그 싸울까 튈까 하는 그 반응을 통제를 한답니다. 근데 이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라고 조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evolutionary 진화 측면에서 old and primitive, primitive 몰라도 돼요. and로 연결했으니까 두 개가 같은 말인 거.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and로 연결했다? 그럼 쉬운 말이랑 동의어예요. but으로 연결했다 그러면 반의어겠지. 아, 오래됐구나. 진화적인 측면에서 엄청 옛날서부터 우리 뇌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 부분이 deals with emotion, 우리의 감정을 통제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전부터 인간의 뇌에 있었는데 하는 역할은 감정 통제. 여기까지 얘기해 준 거. 그러면 감정 통제하는 부위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너무나 격하게 막 반응하지 않도록 이 부분이 우리를 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로 통제가 되니까 큰일이 생길 리가 없다. Eventually, 그리고 결국 humans developed more complicated brain regions like the front lobe. 그러고 나서 오래된 뇌의 부분인 저 아믹달라 말고 인간이 더 complicated, 복잡한 뇌의 어떤 부분을 또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어 프론탈 로브래요. 그래서 또 도움되라고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얘의 역할은 뭐냐면 which deals with logical reasoning, 논리적 사고, 논리적 추론, 그다음에 계획이나 감정 통제. 그럼 감정 통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아믹달라랑 프론탈 로브가 똑같은데요. 프론탈 로브가 조금 더 복잡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추론, 논리, 계획 막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뭐 뇌에 이런 부분이 뭐 생긴 건 알겠어. 근데 갑자기 프론탈 로브 얘기 왜 하는 거죠? 그 얘기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서 내용상 한번 끊을게요. Anger causes the amygdala to release a cocktail of chemicals and hormones. 화가 나면 저 아믹달라라고 하는 부위를 자극을 해서 거기에서 칵테일 오브 케미컬스랑 호르몬이 릴리즈, 분비가 되게 된대요. 칵테일은 뭐 여러분이 마셔보진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걸 칵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혼합물이니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건데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이제 케미컬이나 호르몬 여러 가지가 분비물이 아니라 분비가 된다. 졸린가 봐. 미안해요.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아미달라를 자극을 해서 호르몬하고 케미컬들이 나온다. 그래서 urging us to do something. 여기도 분사구문이네요. urge라고 하는 게 촉구하는 거잖아요. 촉구하는 거니까 당장 빨리 이거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미달라에서 어떤 호르몬이나 케미컬들이 나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충동적인 행동. 화가 났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을 예를 들어 punching a rude customer in the face, 얼굴 주먹 날리는 거죠.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이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걸 하게 만든다. That's when, 그리고 딱 그 순간이 the frontal lobe steps in. 그 조금 더 복잡한 뇌의 영역이라고 했었던 frontal lobe가 steps in, 발을 끼어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frontal lobe가 그제서야 들어와서 regulate those emotion, 그런 감정들,
저 사람 얼굴 한 대 치고 싶다. 와 같은 이런 충동적인 행동들을 regulate, 통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원래라면 안 쳐야 되죠. 까딱하면 내가 깜빡하는 걸 이라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logical reasoning 생각해서. 그리고 it keeps us from making stupid decisions.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is whole exchange can take as little as 2 seconds. 그리고 이러한 전체의 exchange, 교환인 건데 뭘 교환하냐라고 한다면 그 아미달라에서 나오는 무슨 케미컬이라든지 프론탈 로브가 스텝인 해가지고 막는다든지 하는 이 모든 교신이라 써놨나요?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상호작용들. 이게 딱 2초도 안 걸린대요. 많이 걸려봐야 2초.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 그래서 얼굴 치고 싶은데 하지만 바로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keep us from making 이 부분에다가는 뜻이랑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일단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인데 keep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게 지난번 독해 모의고사에 나왔던 prevent가 있고요. prevent A from B 이걸로 10번 설명했었어요.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외운 inhibit도 있고요. 억제하는 거죠. 억제 못하게 하는 거. 아니면 똑같은 뜻인데요. prohibit 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오늘 외운 ban 금지하는 거. ban 아니면 아예 쉽게 stop 못하게 막는 것. 이런 식의 단어들도 A from B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 A라고 하는 목적어가 from 뒤에 있는 거를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저는 왼쪽에다 썼는데요. 보이나요, 글씨? 네, 이 과정을 써주세요. 일단 anger, 우리가 화가 나면 아미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자극을 하는데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 통제. 그래서 싸울래, 도망갈래 하는 그 반응을 통제를 하는 부위이다. 그런데 화가 나면 여기에서 막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얼굴 한 대 칠까?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도록 urge, 촉구를 한다, 유발을 한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프론탈 로브가 딱 개입을 하게 됩니다. 프론탈 로브가 하는 일은 로지컬 리즈닝, 논리적, 그리고 이모셔널 컨트롤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야 궁극적으로 감정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분노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5번 문단의 흐름이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다 일어날 수 있는지 또는 행동을 할 뻔하다가 막히는지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고 있죠. 화가 나면 여기가 자극이 돼. 그러면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돼. 그러면 프론탈 로브가 개입을 해. 그러면 참아져. 이런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 요거하고 또 이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6번 문단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뭔가 안 좋다 얘기를 하려고는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일은 안 생긴다였거든요. 그럼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devastating 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번에 however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까지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 angry emotions are not so easily subdued. subdue는 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써놓은 뜻? 가라앉는 거, 아래로 들어가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쉽게 가라앉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앵그리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고요. 왜 얘네들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인지 위에서 분명히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6번 문단에서 충분히 제시가 돼야 될 것. 그래서 토끼 샌데스 첫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those who are quick to anger, 화가 나는 게 빠른 사람들이죠. 욱하는 사람들. 뭐만 조금 그러면 약간 욱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erode their emotional control mechanisms over time.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들의 감정 조절 메커니즘이 erode 한대요. erode는 뭐라 써놨나요? 딱 중간에 있는. 얘는 침식시키는 거. 근데 맨 처음에 생긴 뜻은요. 그 갉아먹는 거예요. 좀 먹는다는 표현 써봤나요? 좀 먹다. 요즘 잘 안 쓰죠. 무언가를 갉아먹는다는 건 한 위치에 무언가가 계속 있는데 그 위치가 얘한테 썩 좋은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해충들이 그 가구 같은 거를 계속 갉아먹고 사는 거. 그러면 그 가구는 언젠가 무너지겠죠? 계속 벌레가 먹다 보면. 그래서 그 정도의 속도로 서서히 파괴되는 거, 파괴하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할 때 erod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풍화작용 같은 거 배웠나요? 과학 시간에? 그거와 같은 시간으로 보시면 엄청 시간 오래 걸리죠.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도 그렇게 갉아먹고 결국에는 낡아가지고 천천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뭐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풍화작용과 마찬가지로 wash away 씻겨서 저 멀리 흩어져 가는 거 아니면 wear이요. 이 wear이라는 단어가 옷을 입는다는 뜻도 있지만요. 닳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옷이 낡았네, 해졌네 했을 때도 wear이라는 동사 쓸 수 있습니다. 이 동의 표현이 이따가 문제에 나올 거라 써놨어요. 아무튼 욱하는 사람들은 감정 통제 메커니즘이 이렇게 서서히 파괴를 한대요. 자기들이 파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과학자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believe them, 요거 오형식 동사로 썼네요. believe them to have impaired frontal lobe functions. 이런 욱하는 행동들을 통제해주는 frontal lobe가 impaired, 손상됐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쟤네들은 뇌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분노를 못 참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또 another hypothesis, 또 다른 가설은 is that short-tempered people, 템퍼가 욱하는 성질이나 기질인데 그것이 짧대요. 그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훅 하고 욱하는 거죠. 굉장히 욱하는 사람들은 do not produce the chemical 아세틸클로닌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만들지를 않는다. 근데 이 호르몬은 또 뭐냐면 which lessens the more dramatic effects of adrenaline. 아드레날린의 더 dramatic effects, 극적인 효과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아드레날린 어디서 나왔죠, 앞에? 얘가 뭐 할 때 나오는 케미컬이라고 소개가 됐거든요. 뭐였죠? 케미컬 나오는 얘기 몇 번 안 나오긴 했는걸. 네. 내가 싸워야 할 때 또는 튀어야 할 때 우리 몸에 생산되는 것 중에 테스토스테론, 아드레날린, 아무튼 그런 거요. 이제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얘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언가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런 극적인 효과들을 레슨. 그러면 빠르게가 아니라 좀 차분하게 만드는 거죠. 서로 얼굴 주먹 날려 이게 아니라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안 나온다. 그래서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펀치를 날리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6번 문단에서요. 왜 쉽게 가라앉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나열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연관된 나열은 아니고요. 각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가설들이 있다. 끝. 왜 분노가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가? 왜 참을 수 없는가? 그거에 대한 가설들일 뿐이에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근데 7번에 whatever the cause, 원인이 뭐든지 간에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게 원인은 이겁니다 라고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이 세 가지를 그냥 다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얘네 세 가지를 다 현재 시제로 썼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근거들이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가지 가설이 있고, 근데 그게 원인이 문제는 아니지만 chronically 만성적으로 angry people, 화가 많은 사람들, 만성적으로 욱하는 사람들은 live in a near constant state, 거의 지속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건데 어떤 지속적인 상태냐면 overexcitement. over도 일단 과한 거죠. 다음에 excite라는 말은 the soccer game was exciting. I was excited.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축구 경기할 때 굉장히 흥분하죠. 아, 거기서 골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가 과해. 그런데 그렇게 과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여기에서는 윗문단서부터요.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들의 원인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확정된 거는 없고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욱하는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Eventually, your nervous systems become overworked.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 우리의 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그런 신경계가 overworked, 과로한 거예요. 지나치게 작동을 한 거예요. And may start to give out. 그러니 give out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런 얘기인 건데요. give out 그러면 뜻을 써놨지만요. 무언가를 주는데 그거를 바깥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뭐를 줄까 하면 나의 에너지. 그래서 give out의 원래 뜻은 힘이 다 빠진다는 뜻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다 바깥으로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력이 독 나겠죠? 기력이 똑 떨어져. 야,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얘가 정지하다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give out이 정지하다라는 의미가 된 게 원래 에너지를 다 바깥으로 뒀기 때문으로 또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eavy exertion, 굉장히 그 힘든 격한 그런 활동들을 신경계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리스트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a weaker heart and stiffer arteries. 아터리도 초반에 외웠던 것 같아요. 동맥혈관으로. 우리의 심장은 더 약해지고요. 신경계가 과로하니까 정지하기 직전이겠죠. 우리의 심장은 더 약해지고요. 우리의 혈관은 점점 더 뻣뻣해집니다. 근데 혈관이 뻣뻣해지면 이것도 좀 무서운데 하여튼 이게 경맥동화 뭐 이런 질병들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작용들은 또 can cause serious heart disease, 굉장히 심각한 심장병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요. 또 그다음에 13,000 그 실험 대상들을 가지고 한 어떤 실험에서 봤더니 the angriest people, 가장 화가 많이 났던 사람들이 were twice as likely to develop 하고 coronary 뭐식이 나와 있는데 likely의 뜻을 지난번에 투부정사할 때 어떠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to develop coronary heart disease, 그 관상 동맥서 심장 질환인데요. 괜찮아? 그냥 심장병 이름? 그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2배나 더 높더라. And 3 times as likely to suffer a heart attack. 그리고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은 3배나 더 높더라. As non-angry individuals. 화가 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coronary heart disease 걸릴 확률은 2배. 그다음에 heart attack 걸릴 확률은 3배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과학자들은 believe that chronic anger can be more deadly than smoking or obesity. 이 만성적인 분노라고 하는 것이
담배 흡연을 피는 거나 obesity라는 것보다 훨씬 deadly, 치명적이라고, 죽게 만든다고까지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야 그 장기적인 얘기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디 3고요. 분노의 장기적 단점. 왜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화를 내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없었지만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이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들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서 스모킹이나 오비시티,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습관들보다도 얘가 more deadly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이 좀 위험하다? 그런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8번 문단 올게요. 분노가 장기적으로 되었을 때 어떤 단점들이 있다를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Many express caution, 경고. 많은 전문가들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여기도 오형식 동사 쓰고 있네요. Not to interpret this information to mean that anger is bad. 이 위에서 썼던 이 정보를 하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쭉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앵거 자체가 bad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 This is a belief. 그런데 이 anger is bad라고 하는 것은 commonly held in many society. 많은 사회에서 commonly held, 많이들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입니다. 많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는 좋은 게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to suppress their anger, 아래에서 위로 못 올라오도록 억누르는 것. 그래서 그래, 화는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라는 걸 억누른다. 왜 그러냐? expressing anger, 화를 표현을 하는 건 is often frowned upon. 이 frown이 얼굴 확 찌푸리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저기서 막 화를 내? 그러면 왜 저래? 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억누른다. 뭐 이런 좀 간단한 얘기였네요. The anger doesn't just dissipate and go away. 또 dissipate도 단어를 처음엔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end랑 똑같은 뜻이구나. 그러니까 end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은 뜻이구나 하면 돼요. 하지만 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다. 억눌러야지 그런다고 억눌러지는 게 아니다. 대신에 it builds, build 또 나왔어. and festers over time. 또 fester를 몰랐다면 build랑 같은 뜻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it builds,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화병 난다는 말 들어봤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화를 참고 참아서 이게 쌓여가지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빌드하고 있고요. 다음에 then people end up,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lashing out at unexpected moments.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lashing out, 빡 터뜨리는, 맹렬히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얘기요. 나는 딱 요거를 읽고 옛날에 나왔던 1988인가? 덕선이 나왔던 거 드라마 혹시 봤어요? 응답하라? 거기 물론 나는 드라마를 본 건 아닌데 유명했던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덕선이 얼굴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따 보여줄게요. 사람들이 화를 참으면 얼마나 좋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 9번 문단까지 보고 문제 갈게요. 그 8번 문단의 토픽 센텐스는 여기 경고하는 부분이요.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8번 문단에서 키워드를 찾자면 여기는 그냥 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여기다 할까요? 표현하는 거. 이게 안 좋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서 억누르지만 실제로는 얘가 쌓이면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라는 얘기가 주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9번도 맨 첫 번째 문장에다 일단 긋게요. It is important not to smother anger completely. 그러니 결론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not to smother anger. 완전히 분노를 smother, 억누르는 거, 억누르지 않는 게 중요하답니다. 화가 났으면 얘를 smother,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눌러내리지 말고 But it's also a bad idea. 또 뭐도 안 좋냐면
to run around yelling.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질러요. And everybody and everything. 모든 사람들한테 막 나 짜증나 너무 화가 나 막.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 투부정사 할 때요. 해석을 투부정사하는 것은 뭐뭐 하다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해석하라 그래서 방금도 그렇게 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화를 완전히 억누르지 않는 것. 뭐도 안 좋은 생각이냐면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한테 화내는 거.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이 처리하기에도 쉬워요. 대신에 scientists say that the key to tempering the negative effects of anger is anger management. 대신에 이를 억누르거나 사람들한테 막 화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 하지 말고 이 분노의 부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템퍼 좀 누그러뜨리는 거의 핵심이니까 여기가 키워드겠죠. 분노를 조절하는 겁니다. By this, 이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은 expressing yourself in a rational manner, rational, 이성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라는 거. 나 화났으니까 막 와 이게 아니라 대화, 논리, 이성 이런 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라. 그다음에 콤마 찍고 쏟았었죠.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요? 콤마 안 찍은 쏟듯이랑 콤마 찍은 쏟듯이랑 뜻 다르다 그랬거든요. 콤마 안 찍은 쏟듯은 기억나요 그러면? 쏟댔죠? 저런 얘는 인오럴 대시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뜻 기억날까? 인오럴 대 인오럴 2가 뭐였는걸? 뭐뭐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so that 쓰면은 목적의 의미인데요. 콤마 찍고 so that 쓰면 목적이 아니라 반대로 결과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조심하자 그랬었죠. 네, 그래서 뭐뭐 하다.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표현을 하되 이성적인 방식으로 해라. 그러면 결과 people not only understand, 사람들이 not only 당신이 화가 났다라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why you're angry.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막 화를 내면 저거 왜 저래? 그러겠죠. 저거 왜 저래? 그러겠죠. 하지만 이성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화났다도 알고 왜 화났는지도 사람들이 납득을 하게 된다. This is a much more productive approach. 이게 훨씬 더 productive, 생산적인 접근인데요. 이 생산적이라는 말은 앞에 constructive로 나왔었어요. 건설적인 거요. 거기에서 devastating, 파괴하거나 violent, harmful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절하게 화를 manage, 조절, 관리하는 사람들은 will not only 또 live longer than those who don't, 관리 안 하는 사람보다 장수하고요. But 또한 studies show that they also feel more positive and in control, 더 긍정적이고 좀 통제가 되고 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론인데요. 컨클루전인데 분노의 장단점을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결국 분노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통제하자. 매니지먼트를 얘기를 했으니까 통제를 하자. 그게 중요하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